안녕하십니까. 전자회로 수리 실기 저자 이재훈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책 중에서 바로 이 책이 요번에 제가 새로 이렇게 집필한 책입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요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흔들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미숙하고 그래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분들은 제가 3장부터 봐주세요. 이래서 제가 3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속 이름이 영문으로 주로 외국 서적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는 그냥 외국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 크게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제가 좀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지만 영어가 가끔 섞여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도록 만든 오음 교수가 만든 부품입니다. 전자는 직역을 하면 번개전자의 아들 자자, 그래서 전기의 아들이다는 말입니다. 즉 약전이라는 뜻이죠. 그 반도체는 주로 저전압으로 동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전압을 가하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각 단에 알맞은 전류를 흘리도록 만든 게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저항 중에서 반고정 저항은 저항값을 정확하게 모를 때 드라이버를 돌려서 그 값을 찾거나 손으로 그 값을 가변하도록 만든 게 이런 이제 고정 저항과 반고정 저항, 가변 저항 이렇게 이제 구분됩니다. 기초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색저항은 요즘은 이제 점점 SMD 부품으로 교체되고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오색저항은 고급의 기종에는 아직 사용되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반고정 저항은 이런 식으로 이제 473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47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47kg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이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은 이제 칩 저항이라고도 하고 SMD 저항이라고도 하는 이런 부품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소형 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저항을 전에는 이걸 각각 여러 개 넣어줬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 개 속에 배열했다, 나열했다, 이래서 이제 어레이 저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산하는 것은 좀 이런 계산 수식 자체를 좀 싫어하는 분도 계중에 계시지만 수리를 하다 보면은 그 부속이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과 병렬로 연결해서 그 원하는 값을 만들어 쓰시라고 이렇게 제가 공식을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오무 같으면은 0.5오무를 만들기 위해서 1오무 두 개를 병렬한 다음에 직렬로 1오무를 연결해서 1.5를 만든다. 뭐 1.5오무를 만든다. 뭐 이제 이런 거 그런 이제 필요할 때 계산하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혹시 이제 시험 보실 분들이 계시나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되려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평형형에 부딪지 말고 델타 Y 결선의 불평형형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델타 Y 결선 부분에 대한 불평형 회로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해놓았고요. 콘덴서는 그 맥동하는
맹류 전류를 평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필터 콘덴서다 이런 용어도 사용을 하는데, 이 콘덴서는 우리가 이제 실무 위주, 수리 위주로의 설명을 이 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호와 부품 이름, 그다음에 계산하는 거 뭐 이런 위주로 주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콘덴서에 써 있는 부품이 뭐 EA라고 적혔다 하면은 E와 A가 만난 100V의 내압을 가진 콘덴서다. 이래 이제 그 내압을 보는 표고요. 끝 부분에 이렇게 104K라고 적혀 있으면 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뭐 이제 J는 5% 오차다. 뭐 이런 표를 보는 겁니다. 이런 자체 표를 좀 이렇게 보기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필요할 때 참고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찍어서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찍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많이 걸렸습니다만, 이 탄탈 콘덴서는 이 부호 표시가 플러스입니다. 보통 다이오드 같이 생긴 이런 형도 있는데 보통 거는 마이너스가 요 표시인데, 이 탄탈 콘덴서는 요 표시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기침이 좀 자꾸 날라 해서 그런데 이건 이제 약식으로 제가 한번 만드는 거고요. 제가 제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콘덴서는 저항 계산과 반대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콘덴서가 직연료 연결될 때하고 병연료 연결될 때 그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정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0 마이크로 파라데이 콘덴서가 급히 필요하면은 100 마이크로 파라드 콘덴서 두 개를 병연료 연결해서 200 마이크로 만들어서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수리할 때 응급으로 사용하려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서 제가 이렇게 공식을 넣어놨습니다. 시험 문제에 출제된 그런 것도 제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코일은 이제 전압을 승합하거나 다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외부의 잡음을 필터해 주거나 이제 이런 이제 EMI 필터라고 하는데, 그런 용에 이제 이런 라인 필터라고도 하는 이런 코일들이 사용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코일은 계산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냥 제가 조금 한 개만 넣어놓고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트랜지스터는 그 전자 제품에서 고장이 많이 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명칭에서는 사람으로 치면은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딱 보고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아는 겁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첫 이름이 0으로 시작하면은 0에서 18 이런 것 같으면은 포토디알이라는 뜻이고, 다이오드는 1N60, 1N34A 하면 1로 시작하면 다이오드고 이제 이런 표시입니다. 2는 트랜지스터고 3은 다리가 4개인 FET고, 이 S 할 때 이 S는 세미컨덕터, 이 반도체에 대한 제품의 첫 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 D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름이 ESA다. 이라면은 요 A면은 PNP 트랜지스터의 고주파용이다. 그 다음에 고주파는 20kHz 이상의 회로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B면은 PNP 트랜지스터의 저주파용이다. 저주파는 20Hz에서 20kHz의 범위를 저주파라고 한다. 그런 거고, C는 NPN 고주파, D는 NPN. 자, 그럼 이 밑에 걸 쭉 보면 특수 반도체 FET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앞에는 이제 거의 다 아는 내용이 많았을 거고요. 이제 여기부터가 좀 생소한 것이 있을 거예요. 트랜지스터 규격표 보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시트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실제 수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이름이 없는 게 많아요. 부품들이.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을 보고 같으면은 사용해도 되느냐. 그 규격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대치품만 보는,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비슷하면 쓰도록 이렇게 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규격표고요. 대치표라는 또 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도 이게 전적가애들도 잘 모르는 게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책을 접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책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책 자체가 한두 달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책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비싼 대가의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책이 한 달에 다 터득했다. 이러면 이 책이 필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3개월, 4개월, 5개월 돼도 이게 다 회로 설계까지 다 넣어놨어요. 제가 그 저항값이 타면은 계산해서 넣는 수 있는 것까지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나는 이 책은 선생님도 기억하고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이구나. 이렇게 인상을 주려고 제가 그 대학 전작가 3학년들 수업하는 내용까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보면 엄청 넓지만 정말 꼭 필요한 내용만 선정해서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에 어렵다는 인상을 받아도 그거를 바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뭐 책 보고 또 그 이게 죄송합니다. 중고로 판다고 이래 올려놓은 책도 봤는데 선생님 책은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자존심에 대한 문제고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끝까지 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구하기가 시중에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도서관에 납본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ISBN에 다 등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좀 비싸죠, 책이. 34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동영상하고 이런 걸 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 좀 이상하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또 이 책이 나오면 제가 하는 일에 좀 지장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예요. 또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 나비 효과로 오히려 더 많이 올 겁니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은 동영상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죄송해요. 여기에 이 FET가 지금 말하다 막 넘어갔는데 트랜지스타를 사용할 때 트랜스를 이용해서 임피던스를 맞춰야 되거나 또 트랜지스타를 사용하기에 불편한데 이렇게 적절하게 쓰도록 만든 게 FET예요. 트랜지스터보다 우수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종류인데 그 트랜지스터는 전류 증폭 소자라고 하고 FET는 전압 증폭 소자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진공관하고 FET는 전압 증폭 소자라고 부르고요. 트랜지스터는 전류 증폭 소자라고 해요. 이 부호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또 어렵고요. 부호도.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뒀는데 이제 요게 실무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드레인 게이트 소스 이런 걸 이제 봐주셔야 되고 또 IGBT라는 것도 있어요. IGBT는요. 이미터 콜렉터는 같은데 게이트 이미터 콜렉터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조금 부호도 좀 생소하죠. 이런 것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여기는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 그래도 이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이 베리스터하고 서미스터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렇게 사용된 걸 제가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부속 이름을 간단하게 끝나게 되면 측정기 편 테스터를 먼저 접하게 되는데 이 제품이 무난해요. 금액도 싸고 또 한 2년 정도 되면
이 유사라고 하는 요 용수철이 좀 변동되고 이걸 조정을 해도 오차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새로 구입해야 되거나 또 약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가이면서 수리하기가 요게 좀 편리해요. 디지털은 이 책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거 잘 태워 먹어요. 좀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 잘 태웁니다. 좀 표현이 좀 죄송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수리할 때 이런 부속이 잘 타는 위치, 여기 제일 곱하기 1, 이 제일 많이 타는 저항의 위치예요. 18오hm, 19ohm가 사용되는데 이 제품은 18ohm가 사용됐고요. 흥창 거는 19ohm가 사용됐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 값 넣으면 동작해요. 자, 그 다음에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와 이제 콘덴서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콘덴서는 용량을 재는 것이 아니고요. 저항은 그 값을 재는 게 맞는데 콘덴서는 불량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기판에 부착된 콘덴서를 불량인가 아닌가를 재는 장비가 있어요. 고가의 장비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살 수도 없고 또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가의 아날로그 테스터로 부품을 체크해 보는 건데, 붙어 있을 때는 콘덴서는 안 돼요. 그냥 빼내 가지고 이건 불량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고, 회로에 붙어 있을 때는 전압이나 전류, 전류는 보통 잘 안 재요. 일일이 기판을 잘라서 해야 되니까 안 하는데, 파형을 보고 이제 전압과 파형을 재보고 불량을 알고요. 새 제품을 넣어도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넣어야 돼요. 무조건 다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못 고쳐서 이제 들고 온 학생이 있었는데 딱 재보니까 콘덴서가 나쁜 증상이에요. 그래서 콘덴서 이거 나쁜데 했더니 새 거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 많은 거를. 그러면 불량인가 다 체크를 해봤냐면 새 거를 뭐 하는데 체크해보느냐.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새 부품이라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넣는 습관을 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는 파손이 잘 되는 부품이에요.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불량 여부.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이오드고 요거는 다이오드가 아닌 거를 이렇게 다이오드 같이 생긴 코일인데, 요게 제 구분을 제가 좀 잘 하시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트랜지스터가 제일 중요해요. 체크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실제 부품을 갖다 놓고 이 책을 펴놓고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똑같은 걸 구해다 놓고. 아시겠죠? 자, 트랜지스터는 저절로 잘 나빠진다. 원래 그 진공관 수명이 3년부터 그 포물선이 하강하게 돼 있고, 이 트랜지스터는 10년이에요, 수명이. 10년부터 이렇게 하강해요. 특성이 변하는데, 회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변해요. 이게.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잘 나빠지기 때문에 테스터로 체크해서 불량 여부를 재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제 책의 특징은 기판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안 빼고 전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불량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이 논문도 이 책에 제가 다 올려놨는데요. 그런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ET 재는 거 이런 것도 자세히 해놨습니다. 트랜지스터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FET, 이 산업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제가 소개를 해놨고요. 이런 FET하고 TR이 많이 사용돼요. 이거 혼동되지 말라고 제가 해놨어요. 자, 전압 측정은 그래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이거 보면 디지털 테스트 있으면 정말 쉽지만 아날로그 테스트 썼다, 디지털 썼다 불편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셔야 되겠네요. 이 동영상이요. 길어지니까 이게 용량이 안 올라가요. 이게 다음은 500메가 이상 안 올라가요. 지금 이 정도면 한 1.5기가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요.
자, 그래서 이제 오실로스코프도 자세하게 해놨어요. 제가 이 스코프 이 사진에 있는 거를 사시면은 설명서가 중국말로 돼 있어요. 영문으로 된 것도 있긴 한 모양인데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는 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해두었어요. 이 부분은 아날로그까지도 하도록 이 제가 대학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까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알고 시간 제한상 제가 이 정도에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여러분 레벨을 좀 높여드리려고 제가 이 좀 그 수시까지 제가 이제 대물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한테 뭔가를 주려고 이 책을 쓴 거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한 1000페이지, 900페이지 이상을 썼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두꺼워서 안 되겠대요. 이거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줄인 게 조금 실수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왜 이래 책이 조금 종이가 두껍냐 이런 것은 그 인쇄소에서 이게 얇으면은 이게 재본하기가 쉬워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두꺼워 약간 좀 고급 종이 비싸요. 종이도 이거 그래서 이제 고급 종이를 사용했어요. 이거 이런 책 못 구해요. 이거 정말 못 구해요. 책 장사 같이 해서 죄송한데 제가 꼭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정말 우리한테 뭔가를 주려고 쓴 책이구나 이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가 유능 기술인이 되도록 그 목표 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에서 대강 책 소개만 하고요. 제가 고급 그 카메라가 있어요. 1000만 원대 넘는 그 동영상 카메라가 기자들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요건 제가 스마트폰으로 약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겠지만 책이 없는 분은 이 사람 책 팔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상을 줬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건 어차피 책은 가지고 계셔야 돼. 이 책 못 구해요. 진짜 저 없으면은 이 책 이런 책 구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거 자, 그것도 고려하시고 장비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해두었어요. 여러분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요. 노트북 이런 것도 있고 뒤에는 이제 커피 자판기 수리 이런 거 하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태양열 주택 하고 이 뒤에 논문 제 논문까지 다 넣어서 이 어디에 근거해서 한 건가. 그다음에 저희 옥상을 올라가서 찍은 건데요. 이거 제 실제 뚜껑 열어가지고 다 이런 거 했어요. 정말 이걸 보면 어려워요. 이런 수식 어렵잖아요. 이런 거 대학생들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이게 대학원생의 그 논문까지도 제가 그 석사 논문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아마 도움이 아마 여러분들이 광범위하게 볼게요. 공고생들이나 전작가 출신들도 봐야 돼. 이건 제 논문이에요. 제 논문 한 3편 정도 제 논문에 올려놨는데요. 학술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앞부분은 제가 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제가 보완해 나가고 또 새로운 부분은 자료실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 다운 받아 가도록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 세미나 저자와 대화 세미나 제가 할 계획인데 그럴 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저자와 대화 이렇게 출판 기념회 이럴 때도 오실 수 있으면 와서 한 잔 술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